자, 한번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손을 했었고, 자,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둘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많이 봤죠? 입구자죠, 입구자. 자, 이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계단 모습,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자로도 이렇게 세워서 씁니다. 마치 영어의 B자처럼 쓸 때는 영어의 B자랑 좀 반대로 쓴다. 기어 꺾어 쓰고, 일자 튕겨주고, 일자로 쓴다. 계단부라고 한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건 발은 한자에서 왼발로 표현할까, 오른발로 표현할까? 또 발은 몇 가지로 표현할까? 손도 한 세네 가지로 표현을 했었죠. 발은 몇 가지로 표현할까? 그 다음에 발지와 발족. 우리가 3월달에 대충 알았던 발지와 발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린이가 박물관에 놀러 갔습니다. 이 앞에서 사진 찍는 곳이죠. 여기 앞에 붙어 있죠. 여기 앞에. 자, 포토존. 그래서 발 모양을 그려놨죠. 이게 왼발이고 이게 오른발이겠죠. 왼발, 오른발을 갖다 대야 되겠죠. 갑골문의 발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갑골문의 발은 오른발인가요? 왼발인가요? 그렇죠. 왼발 모습하고 똑같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엄지발가락이 이쪽에 있고 엄지발가락이 이쪽에 있는 걸 보면 발바닥 똑같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건 갑골문에서 발은 왼발이다. 다시 보면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의 발을 봐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죠. 선생님 발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발바닥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게 그려놨을까요? 마치 엄지발가락이 약간 기형아식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실제 발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삐져나간 것처럼 그릴까요? 그걸 오늘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의 발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죠. 평발이 아니라 발바닥이 움푹 파인 모양이다. 자, 세로로 세워보면 이렇게 파여 있겠죠. 그래서 실제 발자국을 찍어보면 여기는 안 찍히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찍힌 부분만 보면 엄지발가락이 약간 돌출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가락 5개를 다 그리다가 그 다음에는 3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선으로만 표현하면 발바닥을 그린 다음에 엄지발가락 이렇게 나눠지면 얘가 엄지 이렇게 여기다 해보면 되겠죠. 하나 더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발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해서 가운데 발가락을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왼발이니까 오른쪽에다 그려주고 새끼발가락은 왼쪽에다 그려서 이렇게 그리겠죠. 자, 가운데 발가락을 기준으로 왼발이니까 오른쪽에 엄지발가락, 왼쪽에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그리겠죠. 자, 이렇게 다 색깔을 입혀주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발지라는 건 발바닥만을 그린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발지. 자, 이렇게도 쓰지만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도 쓴다. 분홍색, 까만색을 시옷자 모양으로도 쓴다. 둘 다 발지라고 한다. 둘 다 발지라고 부른다. 자, 가운데 발가락 기준으로 오른쪽에 엄지발가락 똑같고 새끼발가락 뒤꿈치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왼발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오른발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른발은 왼발과 반대겠죠. 반대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오른발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운데 발가락을 기준으로 왼쪽에 엄지발가락이 있고 새끼발가락 뒤꿈치를 한 손으로 표현한다. 작을 소자랑은 다른 글자입니다. 작을 소는 이렇게 쓰고 또 적을 소자랑도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왼발은 이렇게, 오른발은 이렇게 표현한다. 왼발은 지라고 하고 오른발은 시라고 합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왼발은 지, 오른발은 시.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책에 적으면서 잘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 실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공책에 적으면서 왼발, 오른발. 근데 왼발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오른발은 잘 쓰이지 않는다. 딱 한 번 정도밖에 안 쓰입니다.
자, 그럼 한자를 그림으로 그림은 한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군 아저씨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죠. 잘 걸어가고 있죠. 이걸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보이죠? 여러분들 색깔 한번 입혀볼까요? 각골문에 보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지금 글자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죠? 이게 걸을 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 가로질러 걸어가는 곳 보도 보행자 할 때 그 보자입니다. 왼발과 오른발로 표현되어 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왼쪽에는 물 숫자와 걸어 물을 걸어간다. 사람이 물을 걸어갈 수 있나요? 물을 걸어갈 수 있죠. 어떨 때? 이럴 때. 이렇게 물을 만났을 때 물을 건너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 건널 섭자가 됩니다. 건널 섭. 걸을 보자, 물수에 걸을 보자를 합치면 건널 섭이 된다. 자, 이거는 뭐가 됐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계단을 쓰고 왼발 오른발. 계단을 쓴 다음에 왼발 오른발 하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이거는 오를 척이 됩니다. 계단이 그려져 있고 왼발 오른발 하고 있으니까 계단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올라가는 모습. 자, 우리가 발지자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발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운 발지자, 발시자로 표현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물론 걸어 올라갈 때나 걸어 내려올 때나 우리 똑같은 발이죠. 그러나 한자는 모양으로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달리해야 되겠죠. 내려오는 모습은 발이 내려오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까? 자, 발지자가 걸어가는 발, 올라가는 발이라고 하면 계단을 내려오는 발은 어떻게 표현할까? 계단을 내려올 때 물론 발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반대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공책에다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산, 원적산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이 발이 우리가 배웠던 무슨 발일까요? 그렇죠. 올라가는 발. 산이 여기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발이겠죠. 올라가는 발, 자,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대로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처음만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발바닥 동그라니까 네모나게,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꼭대기니까 위로 이렇게 꺼집니다. 기역 일자 빼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내려올 때는 그대로 이게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월칙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각골문에서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이 반대방 엄지발가락이 이쪽으로 가는 게 왼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걸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는 발은 마찬가지로 발바닥을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이쪽으로. 그래서 발치 올라가는 게 지, 내려오는 게 치. 맨 밑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겠죠. 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올라가는 발은 지, 내려오는 발은 치, 꼭대기는 과, 밑에는 과.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것과 요놈입니다. 이게 산이니까 올라가는 발이고 이건 내려온 발이겠죠. 평지라고 하면 이거는 가는 발, 이건 오는 발이겠죠. 이게 전진이면 이건 후진이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두 개가 있는데 지와 치, 이게 가는 발이면 오는 발, 평지일 경우 이게 산이면 올라가는 발, 내려오는 발, 이게 전진, 후진 다 되는 거겠죠. 자, 이 두 개, 오늘 이 두 개를 꼭 기억합시다. 올라가는 발, 가는 발은 지, 오는 발, 내려오는 발은 치 구별할 수 있겠죠. 각골문을 보면서 치 같은 경우는 그냥 각골문 그대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될 수 있겠죠. 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표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지, 치 지금 한번 잠시 영상 멈추면서 기억하고 다음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전진, 후진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 여자애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죠.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계단을 내려온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골문에 보면 계단이 그려져 있고 내려오는 발이 내려오는 발, 맨 밑에 도착한 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계단을 내려왔다. 그래서 내릴 강 되고 내릴 강, 우리 하강, 강수량 할 때 그 강자겠죠. 또 항복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이 지면 왕이 높은 왕의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릴 강자가 우리나라에서는 항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은 계단을 그리고 왼발 오른발을 그렸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내려가는 발, 맨 밑에 도착한 발을 그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척, 내려가는 건 강이라고 한다. 척강.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그렇죠. 밑에 빨간 건 발이죠. 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발.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아마 종아리라고 보고, 이 분홍색은 무릎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진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럼 이 동그란 모습이니까 네모나게 쓰고, 종아리는 일자, 그 다음 발은 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발족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발지자는 발바닥만, 발족자는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전체를 그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발족자는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도 바뀝니다. 이 두 가지 모양이다. 발족. 그래서 발지와 발족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발지와 발족의 차이.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딱 보면 알겠죠. 파란색은 입이죠. 입 안에 이빨이 그려져 있죠. 입 안에 이빨. 이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진시황 때 위에다가 발지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빨, 치자 이렇게 씁니다. 이빨. 이빨 할 때 발이 있으니까 발도 있다. 이빨, 치. 이빨의 모습은 시옷자 모양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뾰족뾰족 송곳니로 그려놨죠. 송곳니로. 여기는 넓적한 앞니빨을 그려놨는데 이빨치. 이빨치 할 때도 발지자가 쓰인다. 소리로 쓰였겠죠. 형성의 원리. 이렇게 쓰고, 자, 먼저 이빨부터 그리고, 이빨 그리고, 사이에 선 하나 넣어주고, 다시 아랫니빨 그리고, 아랫니빨 그리고, 입 마무리하면 되겠죠. 니은자 쓰고, 일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딱 보면 무슨 모습이죠? 그렇죠. 양팔을 휘저으면서 달리는 모습이죠. 각골머리는 달리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화의 그림과 똑같죠. 달려가는 모습. 근데 그 다음 근문이 와서는 밑에다가 이게 춤추냐? 너 춤추냐? 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나 달려가고 있다는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을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큰 대자와 같은 사람 모습은 마치 흑토자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흑토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주할 때 달릴 주자가 됩니다. 달릴 주. 마치 사람 모습이 흑토자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요즘 텔레비전에 이게 나오면 화가 났다, 성질 났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각골문에서는 이렇게 요즘에 강남대로처럼 널찍한 사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사거리.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에서는 위에 모퉁이들은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면 사거리에는 사람이 걸어가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가다행 또는 다닐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글자는 길, 사거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쓸 때는 가다행, 다닐행이지만 원래 큰 사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글자랑 자 이렇게 쓰겠죠. 자,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다른 글자의 왼쪽에 쓸 때는 이 절반만 씁니다. 절반만. 자, 그러면 지금 모습은 사거리에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죠. 사거리에 발자국이 찍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누군가가 걸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사거리에 이 절반만 씁니다. 절반만. 그리고 밑에 발. 그 다음에 이게 위에 모퉁이는 점으로, 밑에 모퉁이 기역은 기역으로.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라인,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 뒤꿈치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가다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착착착착 걸어갔겠죠. 소리 내면서. 그래서 다른 글자랑 쓸 때 항상 밑에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는 글자입니다. 받침. 그래서 다른 글자 밑에서 쓴다고 해서 받침이라고 합니다. 더 착받침. 가다 착자는 항상 받침으로 쓰인다. 그래서 착받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전에는 책받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쓸 때는 하나, 둘, 시옷 찍고 그 다음 기역 쓰고 시옷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다 착. 자,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 출판사에 따라서 글씨체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이 모양으로 쓰기를 꼭 권장합니다. 자, 오늘은 발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교실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자,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하면은 영상을 한번 돌려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공책에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